네, 컴퍼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 유익한 프로그램 컴퍼니백 브리핑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방송 같죠? 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5월 4일입니까 오늘이? 네, 이틀 전이죠. 예, 여러분. 이틀 전에 이틀 전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휴라서 미리 녹화를 해놨고요. 네, 미리 녹화해서 저희도 하루 쉬어보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네, 정 불만이시면 다른 좋은 채널 많지 않습니까?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네? 안 돼. 혼나.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 좀 쉽시다 좀. 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그래도 녹화나 생방송이나 거의 만만치 않게 유익하게. 네. 사실은 제가 좀 싫어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NFT.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도 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많이 설득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혐오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그럼요. 그게 막 몇백 배 오를 때도 그냥 혐한 쳐다 끝났어요. 그래서 미운 건 미운 거고 알 건 알아야 되겠다고 제가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NFT는 게다가 요즘 기업들이 그러니까 NFT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내가 그러니까 투자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NFT를 사서 이걸로 뻥튀기를 해야지 이거 아니더라도 NFT를 이용한 기업들의 사업이 막 이런저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진짜 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건 같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보고 우리도 발행해야 될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압니까? 또 이게 막 또 그렇게 될지. 그래서 그럼요. 잠시 후에 이 분야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 예. 저게 이 메타 관련 책도 쓰시고 이쪽에서는 아주 전문가 분이시니까 그래서 재밌는 사례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들은 긍정적인 눈으로 또 저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 교수님과 만나볼게요. 네. 세계 최대 국제 가스 컨퍼런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90개국 3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하는 2022 세계 가스총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나누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아우르는 2022 세계 가스총회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 플랫폼 기업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형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하시면 위험하죠. 이렇게 중요한 건 퀀텀3로 안전하게 지키셔야 된다고요. 퀀텀3? 네, 갤럭시 퀀텀3는 양자 암호 칩셋 탑재로 강력한 보안을 자랑한 핸드폰이라고요. 자, 여기 위에 자물쇠 모양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안이 잘 되고 있는 휴대폰이란 증거입니다. 야, 이거 좋은데 게다가 은행 어플에 로그인, 결제, 송금, 개인정보 이게 다 보호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생활 속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카메라는 무려 1억 800만 초고화소인걸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줘? 나 지금 빨리 SKT 매장 가서 이거 사야 되겠다. 3%도 반한 갤럭시 퀀텀3 지금 바로 SKT에서 만나십시오. 예,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은 비트코인 있으세요? 네, 암호화폐 있습니다. 와, 그래도 좀 앞서가시네. 많아요? 아니요, 많지는 않아요. 전체 금융 투자의 한 10% 정도. 그래도 많은 그 정도 비율을 제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거네요. 20억 여치 있다는 거죠. 많은 거네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도 없으세요? 1도 없으세요?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나는 저는 50만 원어치 있다니까. 계좌는 만들었어. 살 수 있는 그거는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냐 사람이.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요 안 기자가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던 한 10년 전에 제가 컴퓨터 잡지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투자는 안 하셨어요? 그때 공부를 했지 제대로.
사기더라고. 그래서 사기라고 기고를 한 후에 10년 동안 안 들여다봤어요. 아 진짜 아무튼 큰 실수를 했네. 마음 이것저것 변하기도 하고 안 변한 것도 있고 뭐 그건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저는 NFT는 좀 잘 들여다보려고요. 예. 예. 오늘 출연하게 되니까 이제 박정호 교수님이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나가서 이진우 프로만 딱 설득시키면은 완벽하다. 이분만 설득시키면 모든 분이 설득될 수 있다. 이 맞아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NFT로 인해 최근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야, 난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리 났다. 네. 그거 일단 좀 해보시죠. 요즘 NFT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주로 그림, 뭐 그래 사고 팔고 그 조각에다가 자기 뽀샵이 아니 뭐라 그러죠? 자기 그 얼굴 사진으로 뭐 하여튼 뭐 붙여서 한다. PFP라 그러죠. 네. 네네네.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소유를 하는데 디지털이니까 막 복사가 되니까. 예. 뭐 오리지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 NFT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NFT로 만들어서 팔다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격을 지불하고 사서 내 집에 갖고 있으면 내가 소장하고 있으면 소유잖아요. 실제 실물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떠도는 그림을 다운받는 것도 소유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갖고 있던 걸 다른 사람에 뿌려주면은 내 소유가 사라지는 건가?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해결 방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의 소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것을 소유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NFT라고 하는 이 내 소유라는 정보를 담은 파일을 블록체인상에 보관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 정보가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고 위조나 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 소유다라고 인증해준다. 거기서 이제 NFT의 어떤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하더군요. 요즘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NFT가 너무 여러 영역인데 어떤 부분은 좀 불필요하고 이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어떤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요즘 이제 뭐 PFP라고 하는 사람 얼굴 닮은 캐릭터들 그건 사실 저는 이제 멤버십 인증서로 쓰인다. 내가 요 그룹에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한 어찌 보면은 우리 라이온스 클럽 같은 거 예전에 거기 이제 가입하시려면은 가입비 내고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지방에 계신 또 이렇게 좀 이제 유지분들은 라이온스 클럽 가입하셔가지고 배지 받고 가입비 내고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라이온스 클럽을 가입했다. 그리고 내가 이 커뮤니티 멤버다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비용을 좀 지불하고 배지를 받는 것이죠. 그 배지가 NFT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기능 즉 우리 뭐 크립토 펑크라든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BAYC라든지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 어떤 그 회원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어떤 그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예를 들면 제 트위터에 무슨 뭐 프사 화면을 뭔가 우리 뭐 그 박정호 교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거를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 만들면 그 그림이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니까 다 여기저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NFT를 붙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눈에 바로 보여요? 눈에 바로 보이진 않죠. 그럼 어차피 구별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겉으로 우리가 그림 파일 자체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림 파일과 별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는 NFT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사후에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진짜 네가 이 회원인지 증명해라고 하면 귀찮게 하면서 뭘 좀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NFT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고 해서 딱 검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집문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NFT와 비유가 되잖아요. 그럼 집문서를 항상 내가 내 집에다가 달아놓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이 네 거 맞아? 그럼 집문서 딱 보여주는 거죠. 주섬주섬 저 책꽂이 밑에 있는 그거 갖다가 저 어디 있지? 그렇지. 그런 정도의 느낌의 NFT가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근데 그게 NFT로 발행이 되면 내가 자랑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랑의 영역, 이 커뮤니티 멤버십의 영역으로 최근 좀 이렇게 급성장한 건데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가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 떠도는 그림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정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내가 그 그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장들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네. 전 그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인데 그건 이따가 네네. 한 여쭤볼게요. 네. 예. 아무튼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오늘은 요즘에는 이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과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쭉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 여기 3프로에도 많은 분들이 NFT를 가지고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술적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차치하고 대강을 압니다. 최근 재밌는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한 5개월 전입니다. 2021년 11월에 뉴욕 맨하튼에서 한 셀럽 행사가 개최가 됐어요. 근데 NFT의 멤버들을 위주로 모은 거죠. 근데 NFT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3대 NFT 우리 BAYC 그다음에 크립토펑크 또 다른 하나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세 개의 멤버십의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 세 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나 사이버펑크 뭐 하고 BAYC 크립토펑크. 크립토펑크는 알아요. 그게 뭐예요? 크립토펑크는 이렇게 이게 아까 저 원숭이 모양 저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그림에 있죠.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모자 쓴 거. 크립토펑크고요. 위에 게 BAYC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많이 돈 주고 사는 걸로 유명한 그 NFT. 어떤 캐릭터. 그걸 의미하는군요. 얼굴 모양 돼 있는 거, 외계인 모양 돼 있고 또 이렇게 지구인 모양도 있고. 저거는 누가 그려서 파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려서 팔았죠 이미. 부자 됐겠네요. 그렇죠.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요. 캐나다의 한 개발자 둘이서 재미로 만들어 가지고요. 2019년에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이더리움 상에 실어 가지고 이것을 NFT라고 해서 판매를 했는데 딱 10,000개만 발행을 했어요. 자기들이 1,000개를 가지고 있고 9,000개만 시장에 뿌렸어요. 저 모자 쓴 원숭이 저 그림 파일을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모자. 외계인 같이 생긴 거. 저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약 $35 정도 가격으로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시세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로는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최저가가 거의 3억 4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크립토펑크 10,000명의 멤버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그림을 골라가지고 최저가로 그냥 나는 취향 없고 그냥 무조건 살 거야 하면은 3억 정도 쓰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나랑 닮은 형태를 구입하고 싶다. 그럼 뭐 몇백억도 할 수 있고 1,000억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나 이렇게 비싼 NFT를 샀어. 그래서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클럽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 멤버십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라이온스 클럽 말씀드렸죠. 라이온스 클럽 혹시 아시나요? 압니다. 들어봤어요. 예전에 옛날 때 로타리 클럽 뭐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그 클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혜택이 미리 세팅되어 있기보다는 그들끼리 모이고 골프 치러 같이 가고 혹은 또 뭐 회원권 같은 거. 근데 그 회원 입회비가 3억 원이라 회원권 가격이 그렇게 3억이라고요? 생각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물관리지 물관리. 나이트에서 딱 보고 야 너는 아무래도 못 들어올 것 같다. 그런 거죠. 알겠어요. 조금씩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끼리 행사를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크립토펑크의 한 멤버가 내가 디제잉을 하겠다. 그래서 요즘 PFP의 특성이 자기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현실 세계 얼굴을 숨기고 저렇게 픽처, 프로필 픽처로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디제잉을 한 행사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그 BAYC가 볼드 에이프 여트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해가지고 이 세계관이 재밌는데 암호화폐로 돈 번 사람들을 원숭이로 표현한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트를 타고 놀자 해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에서 BAYC입니다. 사진에서 저 원숭이 저 빨간 모자 쓴 원숭이 저거죠? 저 친구의 이름이 저 친구들의 이름이 저거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맞습니다. 이름 클럽 회원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것처럼 볼드 요트 클럽입니다. 아,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와, 이름 잘 졌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암호화폐로
언더스탠딩이 뭐냐? 아 진짜. 안 대표님 언더스탠딩. 아 진짜 올드해 진짜. 정말 야 씨발 큰 충격을 먹었네 지금. 지루한 원숭이들의 네, 지루한 원숭이들 요트 클럽. BAYC. 너무 잘 줬다. 네. 아 알겠습니다. 역시 사람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크립토 펑크가 저렇게 디제잉 행사를 하니까 예. 이에 질세라 네. BAYC가 원숭이들이 요트를 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요트 타는 행사를 또 열었어요. 다음 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질세라 하면서 네. 이 세상의 NFT는 우리가 대장이다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연고전 고연전처럼 야. 이렇게 하는 거죠 행사를. 야 좋네요. 그냥 멤버 클럽 회원권 네. 있네요. 네, 저거는 이제 그렇게 네. 컨셉을 예. 가지고 가고 있고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지난달에 밴쿠버에서는 또 밴쿠버 캐나다 최초로 NFT 전시회가 열렸더라고요. 예. 그 NFT 전시회에는 NFT 아티스트들이 이제 가져와서 디지털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뭐 PFP든 어쨌든 NFT를 예. 여기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행사들도 있고 또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NFT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지난 4월에 열었습니다. 오늘 PFP라는 용어를 가끔 써주시는데 네. 그건 뭡니까? 프로필 죄송합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프로파일 픽처입니다. 프로파일 픽처. 뿌샤. 그러니까 얼굴 사진. 얼굴 사진. 얼굴 얼굴 사진. 사진. 네네. 아, 얼굴 아까는 사진. 빨간 모자 쓴 원숭이. 네. 근데 내가 그냥 뭐 나는 그냥 인어공주처럼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게 내가 만든 PFP야.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맞는 네. 말이에요. 네, 아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다닐 때 나의 아바타에다가 얼굴을 덮어 씌우는 역할을 네, 했죠. 네, 네. 그걸 PFP라고 하는군요. 네, 프로파일 픽처입니다. 알겠습니다. 푸사네요, 푸사. 푸사 맞습니다. 푸사.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푸사 사진 맞죠? 네, 픽처. 예, 네. 예. 네, 그렇게 또 밴쿠버에서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고요.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이게 또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예. 이렇게 세상에 투자가 몰리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예. 대표적인 사고가 뱅크시 NFT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뱅크시라고 하는 우리 아트월 이제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유명하죠. 유명한 이 작가가 화가를 도용한 해커가 이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디지털 파일을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오픈시에 올렸는데 이게 33만 6천 달러의 거래가 됐어요. 이건 4억 정도 되죠. 내가 그냥 화산지에다가 대충 내가 그냥 글씨 하나 쓰고 이게 충무공의 친필입니다라고 해서 시장에다 내다 판 거랑 그러니까 같은 이게 거라서. NFT가 누군가 이게 진품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주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있어요? 없죠.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주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블록체인은 우리 탈중앙화된 네. 정보의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걸 관리하는 주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장. 네. 주장에서 첫 번째 주장한 사람 그래 그 NFT가 맞긴 맞아라고는 블록체인이 확인해 주지만 네. 이 블록체인이 뱅크시가 썼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NFT가 좀 더 그런 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보를 완벽하게 무결하게 이제 공개되는 형태가 기본 개념인데요. 네. 이 NFT만큼은 좀 문제들이 있는 게 제가 예. 뒤에 지적드리겠지만은 창작자와 이 NFT를 처음 만든 민팅한 사람 간의 관계가 모호해요. 어떤 사람이 예술 작품의 창작자예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민팅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NFT 사이트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최초 NFT 만든 사람이 되는 거고 네. 이 원작품의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죠. 음. 근데 이 사이에 뭔가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 좀 약하다라는 거죠. 법으로도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예.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투자자들 분들이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NFT를 접근하시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요 네. 유명해졌겠네요. 저거는 뱅크시가 한 건 아니지만 저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명해지면서 예. 그냥 저거 돈 될 것 같은 저것도 그냥 어쨌든 유명해졌으니까. 맞습니다. 그 아까 그래도 처음에 이 가격은 아니겠지. 아까 빨간 모자 쓴 원숭이가 뭐 특별하게 저거랑 다른 건 또 뭐예요? 이게 그 사기 사건의 그거야. 그 원본이야. 야 이거 유명해. 맞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면 스캔들 이런 게 더 유명해지잖아요. 예. 그 스캔들을 만든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뒤에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좀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을까 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뭐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Hacker has returned 33만 6천 달러를 영국의 어떤 예술 작품 수집가가 이게 정말 뱅크시 작품인 줄 알고 산 거예요. 받았다 이거지. 33만 6천. 팔았다. 네, 팔았다는 거죠. 세상에. 네,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셀럽들의 행사도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 뱅크시 사기 사건 같은 또 이런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들도 NFT로 많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군요. 예.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네, 문제점 중심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 문제점 뒤에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예. 간략하게 그럼 2021년에 네. 이게 좀 이런 딜레마 어떻게 보면 활성화와 함께 버블도 함께 끼고 있다. 저는 양쪽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1년 시장 동향을 보면은 물론 이제 집계하는 그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딱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20년보다 100배 성장했어요. 와. 2020년에 수천억 정도 전 세계적으로 NFT 거래금이 수천억 정도였는데 네. 2021년에 30조 원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거래 있습니다. 기준으로? 거래 기준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군. 네. 어마어마한 성장, 100배 성장을 했다. 진짜. 그래서 2021년은 NFT의 해였다. 특히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산 규모라는 건 얼마나 발행됐느냐를 의미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행된 거는 한 2배, 3배 뭐 이 정도인데 그렇죠. 자산 그 전체 가치는 훨씬 큰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엄청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주로 거래가 되느냐 이 통계를 봤더니 이제 nonfungible.com에서 수집한 통계를 봤더니 수집품 영역 역시나 예술 영역들이 좀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스포츠, 아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PFP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네. NFT 거래 분야들이었습니다. 네. 또 재미난 상황들 사례들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 이게 그거네. 비풀의 예술 작품 아시죠? 우리 5001이라고 하는 작품 디지털 예술 작가 비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작은 그림을 하루에 하나씩 그려가지고 5,000개를 붙인 거예요. 그럼 예. 5,000일 동안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 그림 조그맣게 나왔는데 그거를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크리스티 경매에 내놨어요. 아하. 15년간 저거 하나 그렸어요? 맞아요. 뭐 다른 작품 활동도 했겠죠. 네. 근데 저 네. 작품은 하루에 네. 한 개씩 그려가지고 예. 내놨더니 우리 돈으로 약 한 800억 정도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크리스티 경매 역사상 3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실물 포함해서. 와.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된 것이 5,000일이라는 게 되게 뭔가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켰나 보다. 5,000일 동안. 그렇죠. 마늘 먹고 얼마나 그렇죠? 마늘 먹고 뭐 하고. 잘 모르지만 디지털 예술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비풀 작가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그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었고 이 디지털 예술 작품 분야가 사실 NFT로 좀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불법 복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NFT가 활성화되고 있는 저분은 부분이죠. 원래 작품을 디지털로 만들어요 항상? 네,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위에 오른 기록 작품도요. 역시 비풀의 작품이에요. 똑같이 비풀이 NFT의 가장 수혜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휴먼 원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그 외에 BAYC, 크립토펑크 아까 말씀드린 PFP 영역들 이게 이제 탑 10 거래 기록을 차지를 했습니다. 저 작품은 사간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떤 프린트해서 걸어 놓을까? 아니면 그냥 어떤 거요? 저 비풀의 5,000 days. 예. 글쎄요. 그냥 저건데 대형 모니터를 사다가 거기다 투사를 할까? 그렇죠. 요즘 그런 맞습니다. 모니터도 나왔어요. 스마트 액자 영역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그림들 화소를 상당히 그냥 USB에다 넣어놓고. 요즘 미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마트 액자 디스플레이를 거실에 걸어놓고 거기다가 안에 컨텐츠만 바꿔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정말 내가 현장에 갤러리에 온 것처럼 감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교수님, 저거는 갖고 있다가 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NFT를요? 네, 디지털 파일에 NFT를 붙여놓은 거니까. 뭐 우리 눈에 보내기에는 USB에 넣어놨는데 USB를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네. 뭐냐면은 또 이제 기술적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NFT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NFT는 이상한 질문인가요? 이 비풀의 예술 작품을 NFT로 구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술 작품 파일을 NFT에 담아놓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은 어딘가에
그 비풀이 어딘가에 위치시켜 놨을 거예요. 인터넷상에. 예. 클라우드든 뭐 인터넷에 어딘가에. 그렇죠. 원하는 때 누구나 다운받을 수는 있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파일의 위치를 이 NFT 텍스트 파일에 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일, 이 지금 예술 작품 파일이 어느 인터넷상에 어디에 있고 이게 지금 뭐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혹시 과거에 소유자가 있었으면 과거엔 누군데 줄이 쫙 그어져 있죠. 딱 집문서네. 그냥. 네네 맞습니다. 디지털 집문서. 네. 그래서 그거를 요 텍스트 파일을 네. 소유자 정보, 거래 정보 이런 걸 담은 텍스트 파일을 블록체인상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네. 언제든지 다시 그럼 예를 들면 그거를 있네요. 내가 갖고 있다가 안승찬 기자한테 팔고 싶어요. 네. 근데 그때 다운받은 그림 내 컴퓨터 안에 넣어놨다가 컴퓨터가 뭐 예를 들면 날아갔어. 네. 그래도 내 거라는 기록은 집이라면 우리 등기소에 있잖아요. 네. 대법원 등기소에. 네. 저것도 그런 겁니까 그럼? 지금 이 NFT를 여러분이 이제 구입하시면은 네. 여러분의 전자 지갑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전자 지갑에 우리 주소만 내가 예. 키만 갖고 있으면은 예. 어디서든지 조회가 가능하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거 갖고 있다가 뭐 갑자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네. 뭐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뭐 현금 잃어버린 거랑 똑같이 못 찾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저것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해당 그 지갑의 키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복잡한 암호를 이 파일을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그 키를 갖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조회가 된다. 근데 그 키라고 하는 게 복잡한 패스워드라서 맞아요. 네. 그거는 암기하고 있거나 어디에 보관하고 있거나 맞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걸 키를 USB에 저장해 두거나 또 종이에 적어 두거나 기억하고 있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개념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NFT 세일 볼륨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대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 것이 여기 보시면은 특정 영역에서는 이 게임 영역 X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 속 아이템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는 영역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PFP 아까 BAYC나 크립토 펑크와 같은 사례들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자, 크립토 펑크는 아까 말씀드린 PFP 사람 얼굴 외계인 얼굴 담은 건데 최저가가 약 4억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 여기 멤버십에 들어가서 여기 뭐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테니스 선수도 자기 얼굴 닮은 거를 10억에 구매했고요. 예. 에미넴 가수도 자기랑 비슷한 이거 누가 갖고 있지? 찾아가지고 결국 또 돈을 사고. 많이 주고 구입을 했어요. 여기 멤버에 들어오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 프로님이 여기 세레나 윌리엄스랑 파티를 같이 하고 싶다. 4억 정도 지불하시면은 크립토 펑크를 하나 사실 수가 있어요.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싼 겁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싼 거냐고. 아파트도 멤버십이 있을까요? 이 동네 주민이다. 동네 주민이 되는구나. 점점 더워 오네요. 저게 4억이니까 아파트는 얼마나 싼 거냐고요. 네, 그러네요. 예. 이렇게 거래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NFT는 뭐 가상 부동산이라든지 요즘 예. 메타버스의 다양한 또 아이템들 네. 이게 NFT로 인증하는 것 자체가 소유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응용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활성화가 점점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도적인 네. 문제. 네, 이제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들 좀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봤는데 법 제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입니다. 예. 예. 먼저 법 제도적인 문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예술 작품 영역이다 하면 예술 작품 이제 현실 세계의 예술 작품이다. 그럼 예.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있죠. 원작자. 근데 NFT를 만든 사람이 또 있죠. 네. 그죠? 이걸 가지고 그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 NFT로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간의 그 어떤 권리가 정리가 안 됐어요. 법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원 예술 작가는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민팅을 해서 NFT를 만들었어요. 예. 그 누가 이걸 사갔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어. 원 창작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뭔가 이 뭐 수수료라든지 나중 이거를 2차 저작물로 활용할 경우 로열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완결성을 갖추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NFT 거래 플랫폼,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픈 거래 플랫폼이 예. 내부적으로 좀 제도 규정을 만들긴 했어요. 뭐냐면 거래를 할 때 NFT를 만든 사람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의 원 창작자는 누군데 이게 계속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를 이 사람한테 얼마 줘야 된다, 로열티를 얼마 줘야 된다. 저작권처럼. 네, 저작권처럼 거기다가 적요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게 계속 거래될 때마다 이 사람 원창작자에게 저작료가 가는 거죠. 노래방 노래 하나 부를 때마다 작곡가한테 맞습니다. 주듯이 네네. 예. 네, 그런 형태들로 보완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 제도적으로 완벽한 어떤 해석을 할 수는 없고 다른 플랫폼들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 부분 정리가 안 그러니까 됐다. NFT 구매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냥 뿌듯함만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술도 마찬가지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건 원본 진짜가 있잖아요.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가 원본이 있어요. 그건 엄청 비싸. 팔지도 않아. 50조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NFT로 만들어서 NFT 팔았어요. 근데 그건 원본이 아니잖아요. 난 NFT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원본을 내가 가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 느낌은 건데 갖기 나름이고 느낌이 있는 건데 원본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네. 그거는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전시할 수도 있고 네. 소유할 수도 있고 조각 내서 팔 수도 있고 사겠다면 조각을 낸다고? 하여튼 내 거야. 그 네. 누구도 뭐 이건 나 말고 다른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내 없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모나리자가 아니라 모니리자라고 하는 그 어떤 여성의 예. 그림을 예. 누가 디지털 파일로 그렸어요. 네. 제가 그걸 사서 샀는데 내가 샀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NFT를 붙였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걸 내가 사면 이건 내 그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전시를 하든 누굴 또 100장을 만들어서 또 팔든 내 맘이죠. 네.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 그림을 사가지고 예. 어딘가 전시를 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취하면은 불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모나리자 그 원본 그림을 내가 사서 내가 전시하는 건 합법인데 전시하고 뭐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수익이 창출이 된다. 예. 2차 저작물 뭐 2차 활용이 되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불법의 영역입니다. 그냥 그거의 자산 가치를 갖고만 있어야 되지. 그렇죠. 갖고만 있는 거죠. 정확히 그걸 할게요, 가지고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물 그림을 음. 내가 사서 네. 그걸 내가 전시회를 해서 돈 버는 게 안 된다고요? 아, 현실 세계에서요? 그렇죠. 예, 현실 현실 세계에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작가에 대해서 예. 우리가 로열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가는 명확하지 않기 레오나르도 때문에. 다빈치잖아요. 네. 죽었어. 그럼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사서 네. 동네에서 미술관에 보여주고 입장료를 10,000원씩 받아서 네. 예. 100만 원을 벌면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손한테 줍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작고했으니까 예. 어떤 갤러리 소속이죠. 네. 그 작품이 예. 그럼 갤러리에서 보통 빌려주죠 임대료로. 네. 예. 다른 뭐 한국에서 전시회를 한다 그럼 빌려주고 빌려주죠. 일정 부분 돈을 받죠. 네. 그게 저작료가 가는 게 아닌가요? 아. 개인이 만약에 그걸 소유한다면은 개인이 소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NFT는요? NFT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 네. 이것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 법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디지털 영역은 명확하게 이 2차 저작물에 대한 이 NFT에 대한 특히나 애매하네. 요소들이 애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린 내 그림을 내가 내 NFT 붙여서 내 거니까 내가 파는 거는 괜찮을 텐데 네.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디지털화해서 복사해서 민팅을 해. 그렇죠. 민팅을 해서 NFT를 만들어서 소유하거나 팔거나 할 수 있으니 네. 돌아다니는 거는 누가 오리지널 작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뿌듯함만 갖고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소유의 뿌듯함, 즐거움 정도만 찾는 거고요. 네.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저기 제가 오른쪽 네. 게 책에서도 제가 저렇게 썼는데요. NFT 구매자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콘텐츠 복사본 다른 사람의 공유와 판매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은 부가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2차 저작물을 만들 권리 또한 없다. 아, 네, 구매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시 그러니까 내 NFT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복사해서 여기도 쓰세요, 저기도 쓰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소유에 대한 인증만 참 받는 이상하군요 거죠. 정말. 네. 집을 샀는데 월세를 놓을 수도 없고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네. 자랑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팔 수도 없고. 자랑은 할 수 있지. 그래서요 요즘 이제 자랑할 수 있어. 아까 이제 BAYC 그 PFP 영역에서는 예. 이걸 이제 아예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BAYC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숭이 얼굴들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만든 개발사가 이걸 보유한 NFT 보유자들한테 이거 가지고 뭐 얼마든지 뭐 티셔츠 만드는지 어떤 수익 창출에도 우린 상관없다. 예. 지재권을 풀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티셔츠 만들고 뭐
액세서리 만들어서 다른 부가적인 이득 취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 지루한 원숭이는? 네네, 지루한 원숭이 BAYC. 그럼 그 지루한 원숭이를 제가 티셔츠를 만들어 팔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지. 네, 그거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소송을 걸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사후 소송이니까. 네. 다만 소송을 걸었는데 저 사실 샀거든요. 그럼 네. 인정. 네. 그렇죠. 뭐 2%님이 여기 3% 있겠네요. 내에만 돌린다 그러면 뭐 소송 걸 일 없겠죠, 사실. 돈 그런 벌려고 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또- 그때 다르군요. 그냥. 네. 또 아직까지는 어떤 한계가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러그풀 사기 사건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네. 러그라는 게 이제 양탄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건데 사람들이 양탄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 한 번에 쭉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져 버리죠. 그렇죠. 네. 그걸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요. NFT 영역에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NFT 이 그림 보실까요? NFT라는 그 텍스트 파일에는 네. 토큰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는 이 그림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그림 파일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사실은 글자들인 거죠. 숫자와 네, 글자들. 글자들입니다. 네. 네,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 저 왼쪽에 보시는 인터넷 주소, 뭐 형태, 크기 정보, 거래 내역, 현 소유자 이런 정보들이 등기부 등본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 보관하는데 그러면 원작자가 그러니까 NFT를 만든 사람이 그 실제 인터넷 주소에 있는 그림 파일을 삭제해 버릴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겠죠. 내가 올려놓은 거니까 내가 뺄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NFT 소유자는 아무 권한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찌 보면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성. 잠깐만요. 다시. 이상하다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통역을 하자면 예.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디지털 파일로. 네. 그걸 올려놨어. 그리고 안승찬님한테 이 디지털 파일을 팔고 싶어요. 네. 근데 안승찬님이 이거는 수백 장 복사할 수 있는데 뭐 나보고 얼마 좀 사라고. 그래서 NFT 파일을 붙여서 팔아요. 네. 그 개념은 내가 그린 그 그림은 어떤 클라우드 공간 어딘가에다 올려놓고 실물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안승찬님한테 이렇게 NFT 파일 요거는 안승찬님 거라고 해서 이 파일 네. 띡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이제 NFT로 이 네. 그림을 소유하는 건데 예. 내가 올리는 거니까 아이디 패스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내려버린다. 그럼 본인은 요 조그만 이 NFT만 있는 거잖아요. 고아가 되는 거지, 고아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네요. 보석을 들어갈 수 있는 키 문은 있는 건데 보석이 없어져도 그냥 열쇠만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교수님, 네. 이 파일은 내가 내린 그 파일은 진짜 디지털 파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샀을 때 여기 클라우드에 올려 있긴 하지만 그냥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 놓으면 똑같은 파일이잖아요. 네. 그게 당연히 하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해놨겠지. 내가 다시 올리면 안 돼? 어떻게 하라든지 모니터에서 봤겠지. 안 되나? 그럼 내가 NFT도 있으니 네. 그걸 내가 올려놓고 이 NFT 있는 거다라고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작자가 아니라서 안 그런 되나? 부분은 뭐 상황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뭐 그렇게 예. 이제 다시 복구시키고 하는 방법들은 있겠지만은 예. 이게 그냥 딱 개념적으로만 하면은 네. 원작자가 그 위치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훼손하거나 했을 때 훼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네. 그게 NFT를 소유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뭔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한계를 이 NFT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예.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야, 네, 그런 러그풀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니더 컨펌이라는 그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이름을 쓰는 요 NFT 작가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그 노이즈 이런? 마케팅을 한 거예요. 네. 아. 자기가 그림을 저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예. 그려가지고 NFT 시장에 올렸어요. 예. 그래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판매가 다 됐어요. 완판이 됐는데 네. 어느 순간 양탄자로 양탄자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언론에다가 이거 봐라, 러그풀이 이런 거다. NFT는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사실 내가 만들고 있지만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가 NFT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거에 벽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좀 이상하네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작자는 있겠죠. 처음에 이 디지털 그림을 그린 원작자가 있을 텐데 네. 원작자가 NFT를 팔았어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소유자한테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가고 네가 갖고 있는 증서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상하다고. 여전히 본인이 원작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내릴 수 있거나 고칠 수 있거나 네. 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NFT 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올렸을 때 네.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예. 이 사람이 훼손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없게끔 없도록, 예.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진 완벽하지가 않다. 않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많다라는 것이죠. 블록체인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저 원숭이 그림 하나를 제가 그려서 안 기자한테 팔았어요. 예. NFT 붙여놓고 그 그림 파일 나 또 있잖아요. 네. 내가 남미에 가서 누구한테 또 팔 수 있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 또 팔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있지 팔 수 있지. 팔았다고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원본의 소유권은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팔아? 디지털 파일이니까 내가 그렸고. 그것도 됩니까? 같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보통 NFT가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 안에는 똑같은 NFT를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또 다른 버전으로 그래 만들 그런 수 거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원숭인데 지루한 원숭인데 점을 하나 딱 그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점 2개 그려서 팔고. 그것도 되지만 아주 똑같은 것도 다른 거래소에 가서 팔면 된다는 거죠. 아 다른 거래소에서 가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팔 수는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까? 네. 전 세계 그런 거래소 많죠. 내가 만들 수도 있죠. 지금 그 이더리움 기반 또 다른 기반 뭐 클레이 기반 뭐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고요. 네. 예, 그런 뭐 여러 네트워크 대표적인 네트워크에 똑같은 그림을 파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야. 근데 그 어떤 레어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사람을 살 때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그림이라고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서 안 살려는 가격대가 그러나 나는 높은 어차피 경우가 하나 팔았으니 네. 못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개 팔 수 있으면 희소성이야 팔는 게 떨어지건 좋겠네. 말건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나쁘다, 시장이 이제 나빠. 그 희소성과 스토리를 가지고 특히나 이 PFP 영역은 멤버십이라는 부분이 10,000개만 발행했다 혹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희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무한대로 계속 복사해서 늘린다는 것 자체가 뭐 스토리텔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비트코인은 네. 얼마 몇 개 이상은 못 발행하는 건 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2,100만 개까지 예, 세팅돼 있죠. 그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더 만드는 건 뭐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2,100만 그렇게- 개가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2,101만 개로 고친다고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네. 구조 자체가 점점 가면서 하나 캘 때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NFT도 우리 그럼 딱 10개만 발행한다. 라고 하면 그냥 10개만 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여서 한 개 더 할까? 그러면 하나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세팅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 얼마든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 BAYC나 아까 보여드린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처음에 이거 발행할 때부터 이 어떤 스토리 배경 설명 이게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걸 가지고 어떤 혜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마케팅적으로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계속 그렇게 발표하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 멤버십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로 붙여 나가면은 아마 그 자체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죠. 근데 예술 작품 영역은 뭐 디지털 예술 작가들이 뭐 이렇게 버전 1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해서 버전 2 해서 그건 개인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네. 그것도 믿어야 된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NFT는 기술적인 뭐 제도적인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아직까지는 있고 있긴 있네요. 보완되고 예.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도적인 예. 부분은 뭐 가상자산 영역에서 우리 암호화폐가 가상자산 특근법에 포함됐듯이 네. 조금씩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다. 또 사업적인 영역의 한계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표해서 모금을 했다가 갑자기 먹튀하는 사례들도 최근에 생기고 그거야 있죠. 뭐 네, 버블에 끼는 형태라고 볼 수 다양하게. 있고요. 예. 네, 그러면은 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왜 사람들이 NFT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광하고 열광하느냐.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런 것 같아요. 포모라고 하죠. 내가 이 현상에 이 변화에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특히나 이 디지털 기술들이 저도 이제 뭐 많이 강연을 하는 주제인데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가상부동산이 돈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부의 창출 방법이 되는 거죠. 예. 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내가 여기에 탑승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박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NFT도 막 수백 원, 수억 원에 거래되고 되팔아서 몇 억 벌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니까 예. 나도 여기 동참해야겠다라는 이제 포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공부도 하고
투자도 연결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도 이걸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뭐 코카콜라, 스타벅스 네. 이런 쪽도 NFT를 그렇죠. 뭐 찍어서 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기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기업 활용 영역과 이 디지털 예술 영역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까 네. PFP, 멤버십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버블이 낄 수밖에 없고 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기업 활용과 예술 영역은 예. 아무래도 이 뭔가 명확한 목적이 있다. 특히나 기업들은 뭐 캐릭터, 디자인, 로고, 브랜드 등 예.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지재권, 특허라고 하는 것을 방어 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용했죠. 다른 사람이 네. 침해하지 예. 못하게. 예. 근데 이 디지털 영역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예. 이 디지털 컨텐츠가 수익화되는 영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BTS의 굿즈를 네.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 가지고요. 음. 오프라인 굿즈는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네. 근데 디지털 굿즈는 무한하잖아요. 예. 이걸 만들어서 이 팬들에게 파니까 엄청난 시장이 형성됐어요. BTS의 그 하이브가 전혀 창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굿즈 영역은 NFT로 연계해서 충분히 소유권을 인증해주면은 사는 사람들도 나는 진품을 갖고 있어. 파는 사람들도 거기 수익을 붙일 수 있어. 원가는 이런 거의 시장. 안 들 텐데. 그러니까 티셔츠를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거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티셔츠를 파는데도 안 팔리는. 네, 그래서 좋겠다. 네, 거긴 BTS니까. 네, 지금 이런 어떤 로고나 캐릭터를 중시하는 특히나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희소한 자기들만의 로고, 디자인안을 판매하기도 그거야 하고요. 뭐. 예, 연구자들도 이렇게 자기 연구 성과를 또 예. NFT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상에 기록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연구자들은 왜 그래요? 논문 논문을요? 논문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해가지고 그걸 그 왜? 위치를 그냥 이제 약간의 기념인 인기도 거죠. 하고 나도 네. 저 논문을 뭔가 후원하든가 나도 뿌듯하니까 살게도 하면 사는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약간 설득이 되시는 거 같아요. 좋아서 사는 거 어떡하겠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달에 NFT 메타버스 진출 선언을 했는데요. 하워드 슈츠 회장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마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벅스에 한정판 음료가 가끔 출시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일시적으로 뭐 펌킨 스파이시 라떼 이런 거 출시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반짝하다가 그냥 이제 없어지죠. 네. 근데 이거를 추종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너무 아쉽다. 왜 사라졌지? 이게 아쉬워하죠. 네. 근데 이걸 NFT로 만들어서 디지털 상에서는 영원히 배지 같은 형태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출시된 한정판 음료 NFT 갖고 있으면 뿌듯해. 디지털 기념품. 내가 디지털 스타벅스의 기념품이네. 매니아, 내가 로열티를 갖고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코카콜라는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컨셉 한정판 음료 스타더스트라고 하는 제로 콜라 음료를 출시를 했는데요. 예. 이 출시와 같은 시기에 NFT도 발행을 했어요. 이제 여러 이제 이런 디지털 굿즈들이죠. 이런 한정판에 대한 얘기나 디지털 굿즈들을 NFT로 출시를 해서 또 고객들에게 또 부여를 저 했고요. 콜라는 실제로 나왔고, 네, 그리고 저 NFT라고 하는 건 저 그림 사진을 맞습니다. NFT를 붙여서 네. 100개를 팔고 싶으면 100개를 팔고, 네. 100만 개를 팔고 싶으면 100만 개 팔고. 그렇죠. 콜라를 되게 좋아하시면은 나의 전자 지갑에 코카콜라 NFT를 갖고 있으면은 뭔가 금배지처럼 나 코카콜라 마니아야 이렇게 되시는 거죠. 부적이네 부적. 부적이 아니고 약간 사진 근데 스님이 써주시던 부적. 그거 같아. 거네. 어디 여행지 갔을 때 수버니어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때를 같은 거네. 그 당시를 기억하기 위한 그래. 수버니어를 하나 사서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포켓몬 열풍 아시죠? 네, 빵 뜯어가지고 스티커 네. 모으는 거 네.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사람들이 이런 욕구들이 많아요. 뭐 이런 컨셉의 상품이 이미 존재했으나 기업들이 그걸 갖고 와서 너무 만들기 쉽게 만든 기념품 만들었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은. 우리도 티셔츠 열심히 만들어서 팔지 말고. 내 얘기했잖아. NFT 오늘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티셔츠들은 다 집에 있으신데 네. 그냥 안 기자 이 기자 그냥 불쌍하니까 사실은 네. 하나씩 사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난 어. 아주 그냥 코인을 만들려고 그래. 디지털 코인을. 티셔츠를 만들어서 네. 팝시다. 어차피 우리 우리가 마진을 한 3,000원 먹잖아. 티셔츠 하나 팔면. 우리 BTS가 아니니까 안 그거를 팔릴 것 3,000원에 같아. 팔자고 그냥 어차피. 아니 그래도 우리는 티셔츠를 팔면 티셔츠라는 실제적인 가치라도 주지.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저분도 어차피 네. 티셔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 기자 이 기자 용돈 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2만 원짜리를 팔면서 3,000원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3,000원짜리 디지털 티셔츠를 팔자고요. 그럼 저분도 부담 없고. 왠지 앵벌이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그런 개념이죠.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FT가 블록체인상에 보관되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들, 메타버스 플랫폼들과 콜라보를 해서 네. 여기저기 활용되는 형태들로 이제 콜라보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긍정적인 네. 사례 말씀드릴게. 긍정적인 사례가 네,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는 주요한 영역인데 예술 문화 콘텐츠 영역이에요. 예. 앞서 말씀드린 뭐 모나리자 사례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넓어지면서 높아지면서 예. 이런 내가 진품을 보유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예. 모나리자 진품을 구입하려면은 50조 원을 쓰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예. 내가 인증받은 기관에 이 디지털 진품을 받는 거죠. 내가 뭐 동대문 가서 가품이라고 돌아다니는 걸 사오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인증받은 이 진품 예술 작품을 사서 이게 실제 현실 세계 진품은 아니지만은 이걸 사서 내 디지털 액자에 걸어둔다. 이런 욕구들도 충분히 있고요. 네. 보시면은 스마트 액자에 들어가는 컨텐츠로서 NFT로 구매해서 진품을 인증받는 형태들이 있고요. 결국 오프라인 물건도 같이 껴주는구나. 그렇죠. 또 그렇죠. 최근 재미난 프로젝트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클린트의 이제 키스 NFT 프로젝트. 저거 조각으로 팔았죠. 맞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저거 가지고 방송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미난 컨셉인데요. 이게 벨베데레 궁전 우리 네덜란드에 거기 이제 그 전시관에 이 실제 실물이 전시되어 있고 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한번 가서 봤었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나만의 작품 느낌은 안 들죠. 내가 혼자 보는 느낌이 안 들죠. 내가 이걸 집에다가 걸어두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NFT로 구입해가지고 디지털 액자에 걸어두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약간의 또 투자성을 가미한 형태들. 지금 보시면 이거 10,000개 조각으로 팔았어요. 이 벨베데레 궁전에서 인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NFT를 발행한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인증.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원작자가 있고 원작에 크림트 그림은 있고 네. 누가 아무나 난 민팅을 해서 이거 판매다가 아니고 그나마 이거는 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이 인증해준 NFT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게 알겠어요. 이제 이 클림트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존경심의 표시, 뭐 좋아 애정의 표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투자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이게 어쨌든 가치가 올라간다, 공식으로 인증받은 NFT니까 이런 부분들의 조각 투자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 크림트의 키스의 복사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사본이 있어요. 소위 말해 짝퉁. 복사본 그림은 거의 비슷하긴 하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보기에는. 똑같다고. 그걸 누가 민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팔았어요. 그럼 가치가 많이 다를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소송 걸리면은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겠죠. 네. 오픈시에서는 그런 예술 작품 영역은 특히나 아주 그 검증 시스템을 합니까? 지금 강화를 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올린 사진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런 예술가의 영역들은 상당한 검증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구입한 선의의 제3자 어쩌라냐는 거죠. 피해자죠 그냥. 그 저기 앞서 말씀 뱅크시 사례 뭐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시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버블도 꼈고 저는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다만 예술 작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일종의 내가 이제 기념품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듯이. 기념품으로 가지는 기업에서 지재권의 활용, 혹은 또 재미로 그리고 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꾸미는 도구로서 내가 집에다가 뭐 기념품 같은 거 놔두듯이 장식품 놔두듯이 그런 정도로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사서 다음 달에 되팔고 뭐 이런 접근하면은. 근데 그럴 거면 기업들이 언제든지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거를 뭐 2불에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딱 100개만 한정 판매하니까. 욕구를 자극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거지. 파는 건 2불이지만 나도 갖고 싶으면 2만 불이라도 내야죠. 포켓몬빵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5불에 사서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를. 올라갈 건데. 그게 진짜 희한해. 예전에도 허니버터칩이라고 진짜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혜태제과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혜태제과를 출입할 때였거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공장 증설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 팔리더라고. 그렇죠. 진짜 신기해. 그렇게 안 맞는다고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공장 증설된 이후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한 박스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집에다가 쌓아두고. 그 이후로 갑자기 안 팔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희소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굉장히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지만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이런 느낌인 거가 한정판으로 나오니
이거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권장할 수도 없고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내가 네. 정말 이걸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구입하시는데 내가 이게 뭐 관심도 없는데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돈이 올라갈 것 같아, 되팔아야지. 그러려고 사지 마시라. 하기에는 그렇죠? 어디서 버블이 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뭐 옛날 돈, 옛날 우표, 골동품, 그림 다 그게 뭐 투자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 목적으로 하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교수님이 뭐 해라 말아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초장기 보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왜 우표 이렇게 수집하듯이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게 돼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오늘. 네. 네. 오늘 굉장히 재밌게 예. NFT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기분이 좋네. 왜 기분이 좋지? 오늘 재밌었어요. 다양한 되게. 부작용 사례들을 들으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오늘 또 약간 통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나 또 이게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NFT가 없다고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그래. 없어서. 하나 하고 나면 우리도 싹 돌지 모릅니다. 네. 네. 좀 어쨌든 맞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핫한 아이템인데 네. 이 최근에 또 이 NFT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세미나, 뭐 예, 포럼 이런 게 예. 있는 모양이에요. NFT와 메타버스 교수님도 투자의 나가서 미래. 뭐 강의 하나는 하십니까? 네, 저도 뭐 불러주셔가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설명 좀 더 드리려고.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저희 영상에 네,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예. 갔다 오셔서 그 영상을 딱 찍어서 NFT에 붙여서 그것도 팔아. 네. 공부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모든 걸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을 아프게 해요. 모든 걸 팔 수 있어.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사람은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소득일 수도 있고 고소득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저소득일 만한 많은 이유가 있어서 핑계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뭐 네가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중고로 팔 수도 있고 뭐 리셀러 시장도 있고. 저희도 NFT 붙여서 티셔츠 디지털 티셔츠를 한번 디자인해서 폭망할 것 같은데. 팔아보겠습니다. 폭망할 것 꽤나 같은데. 팔자 해보자 진짜. 그 만드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디자인해요. 민팅 한번 해보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하나 좀 하나 네. NFT 세계로 저희들도 네. 빠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깐 교수님 인사를 해야죠. 그렇지. 자, 보내려고. 네, 오늘 재미있는 설명해주신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네. 또 7시 45분에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7시 오겠습니다. 45분에 또 녹화로 오겠습니다. 하루만 쉽시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